자, 오늘 12월 17일 목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지금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더 이상 적극적인 순매수가 들어오지 않자 시장이 고점에서 자주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다는 날이 많은데 아래 꼬리가 달릴 때마다 장중에 코스피가 마이너스 1.3%, 최근에도 마이너스 1% 정도, 그리고 오늘도 마이너스 1%를 넘어섰습니다. 다행이라 생각하는 것은 외국인의 매도가 이렇게 나옴에도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으면서 마지막에 순매도가 좀 줄어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차피 빠지지만 않는다면 또 외국인들이 순식간에 순매수가 들어올 때 그동안 잘 버텼던 거 보상해 주니까 지금은 그 다음 방향이 결정되는 쉬어가는 단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협적인 캔들이 뜰 때까지는 지금 오른자리를 지켜준다는 것에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으며, 외국인의 순매수가 다시 시작될 때까지 잘 버텨주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시장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어제 잠도 설쳤는데 오늘 뒤통수 제대로 맞으면서 하루 종일 손실 복구한다고 겨우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기대를 하고 있던 종목이 무엇이냐면 삼성전기랑 우양이랑 그리고 소프트캠프, 또 링네트 여기 이거를 제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음봉이 떴습니다. 전부 다 음봉으로 떠서 마감을 했으며,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기대를 했지만 제가 오전에만 공략하고서 마지막에 튀어 오를 때 공략을 하진 못했습니다. 하필이면 마지막에 양봉 살려주면서 마감을 했으며, 다른 종목들은 적당한 금액으로 매매를 해서 약손실이거나 뛰어오를 때 수익을 챙겼지만 삼성전기에서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습니다. 이렇게 삼성으로 시작하는 것은 느낌을 아니까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삼성 이렇게 된 것은 저는 기회가 왔을 때 좀 적극적으로 진입을 합니다. 정말 큰 금액으로 진입을 하는데 어제 삼성전기도 시간에 거래해서 좀 좋은 뉴스가 나와서 시간에 거래해서 부랴부랴 들어가게 되었는데 마지막까지 튀어오르면서 최고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최고가에서 마지막 6시 체결되기 전에 험매수 밑장 빼기가 약간 있었지만 이게 대형주니까 설마 중소형주처럼 험매수 때문에 영향을 받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오늘 뒤통수 제대로 맞았습니다. 시초가 자체가 어제 시간의 거래 종가가 5,500원쯤이었는데 5,500원에서 3,500원 4개 호가가 밀려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 종가 부근도 아니고 4개 호가나 차이가 나는 가격에서 시작을 하니까 당연히 힘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시작하자마자 이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상승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고 하루 만에 한 5%, 7% 그 정도 상승하기를 바랬는데 이것 때문에 좀 힘든 날이었습니다. 보유자들은 어차피 지금 신고가 상태라서 오늘 음봉을 크게 5일선을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쉽게 대응할 수 있어서 그 전에 보유한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고점에서 좀 승부 보려고 들어간 사람들은 좀 힘들었던 종목입니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종목들을 매매했으며, 자, 한 개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신고가 종목은 매일매일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최근에 시장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매일 시장을 주도하는 이런 거래대금 깡패 종목들이 나오긴 나옵니다. 대웅 같은 거나 명신산업이나 이렇게 매일 주도하는 종목은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래대금 깡패로 올라가는 종목이 하루에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거래대금 깡패 종목이 나오긴 하지만 이런 종목이 하루에 5개 이내이기 때문에
신고가는 수십 개가 뜨는데 5개만 진짜입니다. 5개 이내로 뭐 대웅제약, 명신산업, 또 내일은 새로운 종목이 이름을 올릴 것이고, 이렇게 매일매일 주도하는 종목이 있는데 신고가 종목들은 수십 개가 나오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 찍었다가 줄 때 못 먹으면은 좀 심각할 정도로 빼버린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공략했던 종목들, 뭐 제가 단타로 대응을 하긴 하지만 캔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만큼 하락이 나온 종목들이 지금 찾아보더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나중에 다시 오른다면은 그때 또 좋게 생각해서 접근을 시도할 수 있겠지만, 뭐 지금 내려간다면 당연히 매매 계획은 없습니다. 다시 그전 고점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여기서는 의미가 커지기 때문에 재진입을 하겠지만, 지금 단기간에 크게 시세가 나왔다가 한 방에 고점에서 좀 차이가 나게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한 방에 고점에서 크게 무너질 만큼 뭐 SCM 생명과학이라든지 오텍이라든지 뭐 하루 만에 이런 좀 까다로운 음봉이 나오니까 시장을 강하게 주도하는 몇 개 종목 말고는 이런 상황에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오텍도 마찬가지, ECS도 마찬가지. 음봉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로보스타, 이것도 진짜 제가 따라잡지는 못했지만 정말 지독했습니다. 여기까지 분위기 정말 좋았다가 뭐 그 뒤부터 그냥 아무 희망도 없이 짓밟아 버리는데, 시장이 좋긴 하지만 무조건 고점에 매수해서 줄 때 못 먹으면은 이런 손실을 피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뭐 유지를 해주는 종목들이 있긴 있지만 ECS나 오텍이나 뭐 로보스타나 끝까지 치고 올라갈 기세로 올라갔는데 순식간에 아무 힘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뭐 어디서 잘 버텨주겠지 이런 생각하다가 그대로 뒤통수를 맞는 겁니다. 소프트캠프도 마찬가지. 이 종목들 공통점이라면 주가가 내려간다면 당연히 매매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올라와서 안정을 취해준다면 다시 이것은 힘이 살아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점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것이며, 여기서 시세가 크게 나왔을 때 먹고 또 한번 크게 무너진다면 당연히 매매할 필요가 없겠지만 또다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타이밍이 나오는 것만 골라서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링네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10,000원 위에서 잘 버텨주지 못해서 내려오긴 했지만 뭐 지금 캔들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장후 시간에 거래해서 매도가 쌓여 있긴 한데 어차피 신고가 근처 그리고 10,000원 근처이기 때문에 10,000원까지 몇 번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며, 10,000원 돌파 시도했을 때 뭐 오늘처럼 10,000원 초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서 뭐 매물대나 단타로 인해서 눌린다던가 아무튼 빨리 벗어나지 못하고 가야 될 자리에서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 이게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일봉상 캔들은 양호하게 마감을 했으며,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전에 좀 중요했던 자리인 황금선 회복하고 고점 394,500원을 완벽하게 돌파했습니다. 다시 이 자리를 허무하게 깨지 않는 이상은 신고가를 뚫어줄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저번에 상승했던 수급처럼 기관 쪽에서도 적극적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오늘 종목들이 많았는데 제가 오후장까지 하루 종일 보던 종목들이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들 위주로 먹을 자리만 찾아다녔습니다. 한국전력도 오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위로 매물대가 너무 많아서 못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늘 최고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평소에 보시면 이게 수급이 들어온다고 그 뒤로부터 끝까지 올라서 하루에 이 정도 변동이 나오는 게 흔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공략을 하진 못했는데 10%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LG전자나 그리고 현대상선, 이것도 장중에 잠깐 튀어 오를 때 공략을 했으며 보시다시피 황금선 회복해 주고 나서 14,200원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장후 시간의 거래에서는 매도가 나오지만
뭐 어쨌든 중요한 자리는 이거 차트를 읽는 방법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 자리 위로 올라왔다면 당연히 매수가 우위일 것이고, 만약에 이 자리 위에서 얼마 버티지 못하고서 매물에 눌려가지고 다시 내려간다면 이건 실망감 때문에 매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얼마나 잘 버텨주냐에 따라서 그전 고점까지 뚫어주는 과정이 결정되는 것이고, 이런 차트는 매매하면서 흔히 볼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알아두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녹십자도 마찬가지. 뭐 황금선 뚫었을 때 캔들은 현대상선이 양봉, 그리고 녹십자는 음봉입니다. 어째 되었든 간에 고점을 기준으로 여기를 다시 뚫어준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쉽게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쨌든 5일선만 지켜주게 된다면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전 고점까지 거리도 가까운 상태며 뭐 10만원 호가까지도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이건 장중에 노려보려 했지만 뭐 도저히 변동성이 나오지 않아서 단타 종목으로는 힘들고, 단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뭐 기본적인 5일선이나 최근에 올라왔었던 이 자리에서 좀 눌렸을 때 저점 한 93,800원, 93,000원 여기까지 밀리는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어째 되었든 간에 최근에 올라왔던 이 5일선은 기본적으로 지켜준다면 또 며칠 있다가 여기에 시선이 집중될 때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또 보던 종목들, 갑자기 튀어오른 종목들 많습니다. 지금 특이한 종목이 있다면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2조짜리인데 자, 보시다시피 그전 고점들 다 돌파했습니다. 다 돌파해서 수급과 함께 올라왔으며, 당연히 올라왔으니까 그 전에 고점 뭐 26만 한 5천원 정도, 이게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며, 어떤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결정해 놓고 여기서 힘이 강하구나 약하구나 판단하시고 대응을 해야지 먹을 자리를 잘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트를 보는 게 초기에는 좀 힘들 수 있지만 이게 적응이 되고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겪게 된다면 제 매매 영상처럼 매수하자마자 반응이 나오거나 좀 유리한 자리에서 잡아서 이게 아니다 싶을 때 손절도 빠르게 할 수 있어서 손실을 최소화시킨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아는 재료로 매매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기술투자처럼 뭐 누구나 아는 재료로 시초가가 10% 이상 형성이 되었다. 저는 이런 종목은 따라서 들어가진 않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좋긴 하지만 올라간 다음에 그대로 뒤통수 치는 음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줄 때 못 먹으면 바보를 만드는 시장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각자 욕심 잘 조절하셔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도주는 나중에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